첫 번째, 신속통합기획 추진 경과 및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분양 가능 평형을 비교해 놨습니다. 신속통합기획안하고 일반 기존 안하고 두 가지인데요. 자, 서울시에서 160%를 요구하니까 이 김영일 조합장이 신속통합기획하면서 130%로 늘린 2051세대로 서울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10만포 2차 현재의 그 평형별 세대수인데요. 전체가 1572세대입니다. 이게 기존 안으로 정비계획 변경했을 때 약 116% 정도 세대수가 늘어난 안입니다. 자, 문제는 신속통합기획으로 갔을 때하고 기존 안으로 갔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28평 이하 세대수입니다. 28평 이하 세대수가 신속통합기획에서는 이게 1103세대입니다. 전체 2052세대의 53%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이 얘기는 강남의 초소형, 그야말로 닭장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서민 아파트. 근데 기존 안으로 지금 다시 변경을 해서 가면 28평 이하는 불과 465세대, 전체의 25.6%로 줄어듭니다. 이게 그냥 보통 요즘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의 그 평형 별 세대수 이게 맞습니다. 자, 여기 신속통합계획을 보면 20평형대, 이게 세대수를 늘리니까 20평형대를 무려 479세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44는 임대고 335세대는 일반 분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존 안으로 하면 20평대는 아예 제로입니다. 늘 이유가 없죠. 최소 평수가 24평 임대주세요. 24평부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분양이 24평부터 56평까지입니다. 이 세대수를 보면 기존의 22평이 336세대인데 여기 24평 336세대, 25평이 288세대인데 28평이 288, 그 다음에 30평이 336, 34평이 336, 이런 식으로 여기 45평이 156세대인데 51평을 156세대에 건설하겠다. 50평이 96세대인데 56평으로 96세대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조합원 22평은 오직 24평만 분양받아라. 25평은 28평만 분양받아라. 30평은 34평, 35평은 39평만을 분양받아야 됩니다. 45평은 51평, 50평은 96평만 분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형 선택의 여지가 없고 평수도 원래 김영일 조합장이 22평은 28평까지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지만 기존 대비 10%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 안으로 변경을 하면, 기존 안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면, 자, 28평부터 68평까지가 16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28평 이상이 닿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22평이 24평부터 28, 30, 34평까지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5평은 24평부터 39평까지 분양이 가능합니다. 30평은 24평부터 45평까지, 35평은 24평부터 51평까지, 45평은 하고 50평은 24평부터 전평형 62평까지 분양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만 봐도 신속통합기획이 왜 지금 이렇게 정치 상태로 중단될 수밖에 없는지, 왜 조합원들이 지금 난리가 났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신속통합기획안하고 기존 안으로 갔을 때하고 조합원 평형별 분담금이 어떻게 되나고, 경제성, 입주했을 때 아파트 가격, 가치, 경제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두 개 평형식으로 크게 확대해 본 화면입니다. 먼저 이 마이너스 되어 있는 것들은 추가 부담금입니다. 이 평형을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6억 6천을 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억 단위입니다.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거는
돈을 조합원한테 내주는 환급금입니다. 예를 들어 25평이 24평으로 줄어가면 1억 2,600만원 돈을 환급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빨간색은 신속통합계획입니다. 신속통합계획. 그래서 예를 들어 22평 같은 경우는 오직 24평만 분양받게 돼 있고요. 25평은 오직 28평만 분양받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검정글씨는 이 기존 정비계획 변경으로 갔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평 같은 경우는 24평도 분양받을 수 있고 28평도 가고 34평까지 간다는 거고요. 25평 같은 경우는 39평까지 분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22평 조합원이 신속통합으로 갔을 때 추가 부담금, 분담금은 6,600만원 돈을 내는데요. 여기 보면 입주시 평당 예상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입주시 평당 예상 가격은 엄대리나 앞으로 가격을 분석을 해보면 10만포 2차도 최소한 입주할 때 24평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원 이상이 갈 거다. 자, 그런데 신속통합으로 가면 1억 4천 이하로 가격이 낮아질 것이다. 내가 볼 때는 1억 3천대 이렇게 더 낮아질 겁니다. 왜냐? 아까 설명드렸지만 신속통합기획으로 가면 20평형이 479세대고 28평 이상이 전체 53%이기 때문에 완전히 소형 서민아파트, 닭장 아파트라서 이 신속통합계획이 아닌 일반으로 갔을 때보다 가격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속통합계획을 가면 평당 1억 4천, 그래서 24평을 곱하면 입주할 때 33억 6천이 된다라는 겁니다. 입주할 때 예상 가격. 근데 신속통합계획을 않고 기존 안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면 1억 5천 가니까 24평 곱하면 36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600만원 추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입주할 때 33억 6천이 가니까 여기서 6,600 추가 부담을 떼면 순수하게 입주할 때 내 재산 가치가 32억 9,400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2평 조합원이 기존 안으로 24평을 신청하게 되면 입주할 때는 36억 갑니다. 그런데 추가 부담을 9,600만원 합니다. 그럼 왜 신속통합보다 3천만원을 더 추가 부담을 하느냐? 자, 이 얘기는 이 신속통합계획은 일반 분양을 엄청 많이 늘렸습니다. 조합원 분양할 평형을 빼다가 일반 분양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일반 분양 수입이 높습니다. 대신 기존 안으로 가면 일반 분양을 최소로 줄이고 조합원 평수를 최대한 늘렸기 때문에 분양 수입이 줄어서 부담금은 3천만원 늘어나는 것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입주할 때 36억 원이고 9,600을 빼면 입주할 때 35억 400만원의 그 가치가 있다. 자, 그리 되면 이렇게 비교하면 신속통합기획보다는 그래도 2억 한 1,000만원 정도 더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22평이 만약 34평을 신청하게 되면 7억 7,100만원 추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34평 같은 경우는 입주하게 되면 50억이 사실은 넘어갑니다. 근데 49억 6천이라고 봤는데 여기서 7억 7천을 빼도 입주할 때 자산 가치로 보면 41억 8,900. 그래서 신속통합기획하고 비교해보면 약 9억 원이 이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5평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기획은 28평만 가야 되는데 1억 4,300을 더 내고요. 입주할 때는 37억 1,700만원의 가치가 생깁니다. 그런데 25평 아파트가 예를 들어 39평을 가게 되면 9억 700만원을 추가 부담을 하는데요. 입주할 때 56억 2천이 가니까 9억 700을 빼도 47억 1,300만원 정도의 자산 가치가 돼서 이 신속통합계획보다는 10억 원 정도가 더 이익이 됩니다. 자, 30평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계획은 34평만 분양을 받게 되는데 1억 3,700 추가 부담금하고 입주할 때 44억 8,300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신속통합하지 않고 예를 들어 45평을 신청했을 때 8억 8천을 내지만 실제로 입주했을 때 55억 1,000만원어치의 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11억 정도의 이익이 생기고요. 35평도 똑같습니다. 2억 1,300을 내고 39평을 받게 되는데 신속통합계획일 때는 50억 1,700이 되는 거고, 35평 아파트가 기존 안으로 해서 52평 받게 되면 9억 4,700을 내게 돼서 입주할 때 61억 9,300. 그래서 신속통합보다는 이거 같은 경우는 약 11억 8천만 원 정도가 이익이다. 그 다음에 45평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계획은 51평을 받는데 2억 7,500을 돈을 냅니다. 그래서 입주할 때 63억 5,500의 가치가 있고요. 근데 45평이 62평을 받게 되면 7억 7,900을 내게 되고 입주할 때 76억 5,100짜리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 안이 신통합보다 무려 여기는 13억 원이 이익입니다. 그 다음에 50평형 같은 경우는 신통으로 갔을 때 2억 2,400을 내면 56평을 받는데 입주하게 되면 69억 4,600만 원어치 가치가 되는 거고요. 62평을 분양받게 되면 5억 2,500만 원을 추가 부담을 하면 79억 500만 원이 돼서 이것도 50평형도 10억 정도가 기존 안으로 가는 게 이익입니다. 여기서 김영일 조합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이렇게 큰 평수를 가느냐, 대부분 지금은 줄여가는 추세다. 대부분 줄여간다. 그러니까 신속통합계획이라도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줄여가는 것은 한강변이 아닌 그냥 강북이나 기타 조합은 그렇습니다. 기타 조합은. 그러나 여기 주공 1, 2, 4주구, 원베일리, 아크로리파크, 그다음에 여기 10만포 2차, 압구정 이런 데는 절대로 줄여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예를 들어서 50평이 34평을 분양을 받으면 9억 7,500만 원 돈을 받습니다. 추가로. 자, 그런데 입주했을 때 49억 6천밖에, 이거 50억 정도밖에 안 가요. 그러면 이거는 빼는 게 아니고 50억짜리에다가 9억 7,500을 더하면 입주할 때 59억 3,500만 원의 가치가 됩니다. 자, 그런데 62평을 받으면 추가 부담금 빼내고도 79억 500이 됩니다. 자, 그러면 20억이나 차이 나는, 누가 34평 줄여서 이걸로 왜 가야 되죠? 제가 볼 때는 일단 이걸로 가고, 차라리 팔아서 내가 34평이 필요하다 그러면 34평 로얄층을 골라서 사고 세금 내고도 10매덕이 거의 20억이 이익입니다. 그러면 줄여서 갈 이유가 없죠. 또 더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이렇게 줄여서 9억 7,500을 돈을 받게 되면 이 환급금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팔았다, 양도했다라고 세무서에는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가구 2주택이나 1가구 3주택 같은 경우는 이 양도세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못 받고 뭐 75%까지 중과에서 받기 때문에 수억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무조건 무리해서라도 큰 평수를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딱 신속통합계로 가면, 조합은 여러분들 50평도 엄청 손해, 45평도 손해, 전 평형이 사실은 다 손해이기 때문에 재건축은 불가능합니다.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만약에 신속통합으로 갔을 때 130%의 단점이 뭐냐면, 10만포 2차는 평형을 늘려가는 게 이익인데, 한강 조망권 때문에. 그래서 원벨리나 아프로나 저기 뭐 주공일사나 전부 다 평형을 최대한 늘려서 신청했는데, 신속통합계획은 22평, 24평밖에 안 되고, 예를 들어서 50평도 56평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평형이 10%밖에 늘어나지 않고 평형 선택의 자유나 여지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전평형이 손해고, 이래서 재건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합원 땅을 일반 분양자에게 그냥 다 퍼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재건축하면서. 일반 분양 세입수가 신통계획을 하면 20평이 335세대, 근데 기존 안으로 가면 24평이 89세대, 그 다음에 28평이 32세대, 총 121세대밖에는 안 됩니다. 우리 땅들을 전부 다 일반 분양자들한테 다 뺏기는 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임대택 세대수도 과다하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신속통합계획 가면 아까 세대수를 늘리니까 20평형으로 144세대 있습니다. 144. 그런데
기존 안으로 가게 되면 24평형으로 125세대면 되고요. 요즘은 서울시가 34평까지 임대주택을 수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34평으로 기존 안으로 갔을 때는 88세대로 줄어듭니다. 144하고 84하고는 차이가 크죠. 더 결정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 완전히 초소형 단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34평 이하가 전체 70%고 28평 이하가 전체의 53%나 돼서 완전히 강남의 서민 아파트, 닭장 아파트로 전락을 합니다. 당연히 아파트 입주한 이후에 가격이나 가치도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신통 계획을 하게 되면 그 세대수가 130%만 늘려도 세대당 10억에서 15억 원 손실이 나기 때문에 신통 계획으로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